안녕하세요. 콩마니 TV의 콩마니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더보기란에 간략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저의 사정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한동안 바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공시생활의 꿀팁 5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추천하면서 화면에는 이렇게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추천을 하는 게 웃기긴 한데 이제 제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는 하루 종일 인강 듣고 하루 종일 책 보고 하면서 이제 눈을 혹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루라이트 안경을 썼을 때 좋은 점이 있어서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블루라이트가 하늘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블루라이트가 실제로 시력이나 눈 건강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썼을 때 눈이 훨씬 덜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구건조증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이 좀 안 좋은데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썼을 때는 조금 훨씬 덜 피곤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 기간 내내 계속해서 이 안경을 꼭 착용을 했었고 저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 핸드폰에도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거 있잖아요. 오줌 필터라고 하죠. 노래진다고. 그래서 이게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게 파란색 그 불빛이 눈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랗게 화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막 이렇게 비싼 안경을 사실 필요 없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저렴한 것도 사서 쓰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차단이 되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차단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아마 그 안경을 이제 받으시면 그거 확인하는 방법도 이렇게 같이 전 안내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보이시면 안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와 이 안경을 이렇게 하얀 종이, 빈 하얀색 A4지에다가 안경을 이렇게 대보세요. 햇빛이나 무슨 빛이 나오는 데에다가 이걸 대보시면 이 안경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살짝 누래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 A4지를 깔고 그 위에 햇볕이 드는 데다가 안경을 딱 비춰봤을 때 그냥 볼 때는 하얀색 A4지인데 안경을 통하는 요 부분만 살짝 노랗게 보이는 거가 눈에 띌 거예요. 그러면 블루라이트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싼 것도 괜찮아요. 저도 한 10,000원대 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 제품을 사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나는 별로 괜찮다 하시면 또 반드시 사야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좋았어서 추천을 해드리는 첫 번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높이 조절 책상이에요. 저는 사실 허리가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서 지금도 그렇고 같은 자세로 1시간 이상 있으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디스크 증상처럼 그렇게 허리가 아프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약한 허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샀던 책상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이제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서는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샀던 거는 요건 없었고 그냥 딱 한 이 사이즈 여기 잘린 여기는 없는 이 사이즈였고 지금 딱 보이시는 것처럼 이 책상이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요 부분은 이제 고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이 사진처럼 여기다 노트북을 놓고 받고 요거는
이게 지금 여기 올라가 있죠. 책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가 아니지, 이거는 기울기를 세웠다가 눕혔다 이렇게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좋고, 둘 다 높이 조절을 둘 다 가능. 둘 다 높이 조절은 되는데, 기울기는 앞에 있는 책상만, 요것만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네, 체크하시고, 이거 그냥 높이 조절 책상 치시면 나와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당근에서 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준비하면서 막 이런저런 거 샀는데 당근에서 되게 많이 샀어요. 왜냐면 우리가 평생 공부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남이 쓰던 거 쓰면 뭐 환경에도 좋고 돈도 아끼고 좋으니까. 네. 혹시나 만약에 이 책상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높이 조절 책상 이렇게 당근마켓에다가 찾아보시면 아마 꽤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할 때 앉아서 하다가 서서 하다가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책상을 정말 잘 썼어요. 이 책상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 책상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건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워지는 펜이에요. 요거 지우개? 얘가 지우개가 달려있고, 이 펜을 이렇게 쓰고 나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지워지는 펜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 기화펜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증발해서 사라지는 펜이라고 해요. 저는 기화펜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이 프릭션 펜을 제가 정말 잘 썼어요, 이 펜도. 네. 근데 이제 프릭션 펜의 단점은 지워지기는 하는데, 자국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지우면서 약간 번지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지저분해지기도 해요, 책이. 그게 단점이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증발하는 펜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기화펜 이렇게 치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진처럼 생긴 펜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펜들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 펜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필기를 할 때 이제 공시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필기를 다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공시 초반에는 이제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다 어려워요. 그래서 강의 듣는 내용을 다 적고 싶고 용어의 뜻,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단어의 뜻을 막 다 적어두고 싶고 다 중요해 보여. 특히나 행정법이 전 진짜 그랬어요. 막 그냥 처음 보는 단어가 많으니까 그런 거 막 다 찾아가지고 막 뜻도 다 써놓고 강사가 하는 말을 막 다 써놓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연필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워지는 펜 아니면 연습장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독을 여러 번 돌리는 이제 중반 정도가 되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랑 중요한 내용을 이제 내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반에는 제가 지우개 하나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연필로 저는 필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쯤 가면은 회독 돌리다가 기본서에 뭐 진짜 창피해.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것까지 적어놨다니. 그러면 그런 것들 이제 지우면서 중요한 건 그냥 남겨놓고 이제 내가 암기한 내용이라든지 별로 필요 없는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지우면서 네 그렇게 중반에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는 후반대에 가면은 내가 아직 외우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내용들 있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색이 들어가는 안 지워지는 펜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색깔에 따라서 저는 뭐 예를 들면은 판례가 있으면 뭐 그래서 이것은 적법이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뭐 위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적법인지 위법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법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적법은 적법은 파란색. 아니다. 적법은 파란색, 위법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색깔에 따라서 이제 목적을 정해 두시고 색깔이 들어간 펜을 이때부터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펜도 이때부터 사용을 하시면서 내가 이걸 자꾸 놓쳐. 중요한 건데 내가 자꾸 까먹어. 그러면 이제 뭐 형광펜을 표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규칙,
형광펜의 무슨 색은 뭐를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 두신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게 후반대에 가시면 그런 식으로 펜을 응시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압축 강의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희 공시 합격에 진짜 거의 1등 공신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압축 강의를 활용하는 거가 뭐냐면 저는 공단기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공단기는 강사님마다 대부분 거의 압축 강의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압축 강의를 빠른 배속으로 막 2분의 1 특강, 4분의 1 특강 이런 게 있는데 빠른 배속으로 자주 그리고 틈틈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딱 보면은 4분의 1 특강이랑 2분의 1 특강 딱 들으면 감이 오시죠? 이제 4분의 1로 줄인 거는 화살표 잘못 썼다. 죄송합니다. 2분의 1 특강이 가겠죠, 먼저? 기본서 내용을 듣고 나면은 그걸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4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핵심 포인트만 말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평상시에 4분의 1 특강을 막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좀 이 부분을 모르겠어. 지역적인 내용이 나오면 자꾸 좀 틀리네? 하면은 그 해당하는 부분 2분의 1 특강을 찾아서 들어. 그리고 또 간혹가다 이제 기출을 풀거나 할 때 정말 지역적인 내용들 그런 거는 이거 뭐지? 막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를 가서 기본 강의에 해당 내용을 그럴 때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압축 강의를 언제 듣냐? 이제 저는 잠이 안 올 때 틀어놨어요. 그래서 그 압축 강의를 빠른 배속으로 이제 베개 옆에다 이렇게 탁 틀어놓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다 보면 잠이 와요. 그렇게 해서 잠이 들거나 아니면 뭐 운동할 때 음악 대신에 듣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듣거나 밥 먹을 때 듣거나 그러니까 공부가 아닌 뭐 다른 짓을 할 때는 언제든지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가 약한 부분이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을 골라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1강부터 순서대로 쭉 들을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근현대를 들어야겠어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늘은 뭐 행정법에 뭐 1편을 들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오늘 문제 푼 것 중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틀렸어 그러면 이 압축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복습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들었거든요. 진짜 거의 잠 안 올 때 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잠이 안 오잖아요.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잘 올 때도 있지만 좀 불면증도 있었어가지고 잠이 이렇게 바로 잘 안 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맨날 자기 전에 항상 듣는 거죠. 그러면 듣다가 잠들면 좋은데 진짜 그 강의가 끝날 때까지 잠을 못 자는 적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듣는 거예요. 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았고 저에게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압축 강의가 있으신 강의 사이트를 사용하신다면 압축 강의를 활용을 많이 하시고 만약에 압축 강의가 없는 사이트다 나는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를 빠른 배속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빠른 배속으로 내가 약한 부분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꿀팁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과목별로 수첩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목별로 수첩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이제 과목마다 내가 문제를 틀리는 반복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과정을 이제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행동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과정이나 방법이나 전략 같은 부분에서 내가 잘못하는 것들 그런 거를 찾아야 되고 또는 아니면 아직 외우지 못한 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건 이제 외우지 못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런 거를 좀 끄적일 수 있는 작은 수첩을 준비해서 항상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막 적어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냐면 영단어 잘 안 외워질 때 영단어 우리 단어장 만들어서 막 외우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어장 만들듯이 이 과목별로 다 행정법을 좀 특히나 많이 적었어요. 저는 그래서 행정법 이렇게
직접 적는 거예요. 뭐야, 행정소송법 10조 이거 적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냥 단어장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의 용도는 이제 이렇게 수시로 끄적일 수 있고 수시로 보는 거가 중요하고, 이제 요 수첩이 진짜 뭐랄까 알짜배기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마다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다르고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거는 나만 정확히 알 수 있죠. 왜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틀린 건지. 어,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번 시험 문제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강사나 학원에서 다 해줄 거고, 우리는 문제 유형이나 내용별로 내가 문제를 틀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공시 말고도 수능 공부나 영어 공부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과외를 할 때 학생들에게 항상 시키던 내용입니다. 영어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를 틀리더라도 이유가 항상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올바른을 옳지 않은으로 잘못 읽었어. 두 번째, 이제 정답을 고르는데 모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고 몰라도 상관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핵심이 되는 단어의 뜻을 내가 몰라서 틀렸어. 이 단어 뜻만 알았으면 되는데. 세 번째, 이제 문제 유형별로 문제 풀이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못 접근했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인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이유, 내가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올바른 거를 옳지 않은 걸 잘못 봤네? 그러면 올바른이면 동그라미를 해서 동그라미인 거에 답을 체크하고, 옳지 않은 거는 X를 체크를 해서 문제에다가 X를 체크해서 X 555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X에다 체크하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 문제 풀이 방식을 바꾸면 되겠죠? 두 번째, 핵심 단어를 내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단어를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절대로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일은 절대 없겠죠. 세 번째, 접근을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이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였지? 내 그 전략 노트, 전략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유형은 이 순서대로 풀었었지? 내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내가 잘못한 그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어 공부 하는 방법을 설명할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지문 영어 문제를 풀 때 복습하거나 할 때 이제 이 지문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지문이 그대로 문제에 다시 나오지 않거든요. 절대 네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 때 같은 이유로 문제를 틀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온 걸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다시는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이 단어를 뜻을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전략을 잘못해서 틀리는 이유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록을 해둬야 되는데, 이 기록을 어디다가 한다? 위에 있는 요 노트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름은 뭐 알짜배기 노트 아니 뭐 전략 노트 뭐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데 과목별로 하나씩 다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단어 써놓듯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정보, 내가 못 외운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자주자주 봐줘야 할 것 같은 것들을 옮겨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거는 핵심 그 공책이 돼가지고 시험장에 갔을 때 딱 요거 하나만 보고서 시험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나의 약점을 완전 다 적어 놓은 그런 노트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결책까지 같이 적어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거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을 함께 이 노트에 적어 놓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저희 경험을 토대로 이제 공시 생활에 도움이 좀 될 만한
꿀팁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어떤 영상이든 개인의 성향이나 스타일에 맞게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조건적으로 제가 소개한 제품을 막 다 따라서 산다거나 저의 공부 방법을 무조건 똑같이 따라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어, 저와 비슷한 조건이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도 정말 영상을 10분 내외로 짧게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공시생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항상 찍다 보면 이렇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영상이 또 길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